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자원의 보고, 동해를 품은 경북동해안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원자력과 수소, 2차전지, 해양관광, 항만무역 같은 미래성장 동력이 그동안의 전략적인 노력으로 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잠재력이 결국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각계의 합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건데요. 동해 바다 시대, 환동해 시대의 확장성을 전략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경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죠.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는 환동해 지역 본부가 설계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의 미래 전략들을 살펴봅니다. 함께 해주실 분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취임 직후에 바로 모시려고 하다가 업무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자 본부장님 고향이 포항이십니다. 예, 예, 포항입니다. 예. 예. 경북도 주요 보직들을 거쳐가지고 환동해 지역 본부를 또 이끌게 되셨는데 부담도 크겠고 또 각오도 남다르시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1월 1일자로 네. 왔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채 안 됐는데, 와 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고, 나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재난실, 예. 재난 분야에 이제 업무를 많이 했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작년에 흰남노 태풍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포항 코로나도 지역에 있었고, 예. 많은 피해도 있었고 했는데, 여하튼 그 환동해 본부 와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연초에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각오를 다지는 어떤 기회를 가졌는데요. 네. 여하튼 뭐 지역에서 네.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여하튼 고향이 뭐 포항이라서가 아니라 네.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 경주 또 영도 울진 네. 또 이 울릉도까지 동해안 지역의 5개 시군입니다. 네. 그 발전을 시군 특성에 맞는 네. 그 발전 전략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동부청사가 지금 영흥도에 있지 않습니까? 포항 영흥도에 있지 네. 않습니까? 새청사가 이제 올해는 아마 새청사에 입주를 할 거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도 그 우리 도청이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으로 가면서 그렇죠. 이 동부청사가 사실은 이제 동해안 쪽이 이제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이제 용흥 중학교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네. 청사를 2021년도 예. 초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6월만 되면 우선 그 건물 외부에 예.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이제 청사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서 그렇죠. 올 11월쯤 되면 11월.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신청사 시대가 네. 열리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 기능이나 네. 또 역할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저희 조직이 한 20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네, 인원이 네. 있고 한데 신청사가 되면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해양 분야의 새로운 어떤 그 수요를 또 감안을 그렇죠. 하고 예. 또 지금 이제 원전 르네상스가 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원전의 어떤 분야 또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어떤 조직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른 조직 편제를 가지고 더 확대된 개념으로 확대된 어떤 조직으로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경북도 제2청사가 되는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볼수 있죠. 예. 네. 자, 제가 오늘 또 경북 동해안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좀 살펴보는 자리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우리 해양 자원의 가치, 또 조금 좁히면은 동해안의 중요성. 네. 뭐 그렇게 보면 우리 경북 동해안의 미래 설계에 대한 관심들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우리 경북도의 동해안 전략 기조라면 있다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울진부터 시작해서 네. 경북 그 경주까지 이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동해안 전체 거리가 네. 568km입니다. 568km. 네. 그래서 이 568km의 속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사실은 21세기 해양 시대를 맞아 가지고 해양 항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2년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던 그 영일만신항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은 고려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해안도 그렇고 남해안도 그렇고 수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네. 어족 조안이 부족해지고 또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유성 어떤 고기들이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 부분을 어떻게 육성할지 새로운 활력을 또 어떻게 찾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아울러서 또 이제 이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해양 내적 관광 분야에 그렇죠. 국민적인 어떤 수요는 엄청나게 오는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서 전국적인 어떤 관광객들을 잘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동해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원전이 네. 7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집중돼 있죠. 예. 그렇죠. 되고 있고 또 이 풍력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왕성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의 에너지 산업을 기존에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네.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도지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네. 1포트라면 네. 영일만은 2포트, 그러니까 2포트 시대를 갖고 갈 때 그래서 영일만은 포항은 포항 영일만 신항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치를 좀 더 경북 동해안이 좀 끌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군위에 입지를 하면서 네. 2030년도에 이제 개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일만 신항은 92년도부터 이제 이 건립이 되어 왔지만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또 투자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컨테이너 4선석과 일반부도 2선석, 또 국제부도 1선석이 7개 선석이 이제 마련이 돼 있지만 네. 또 올 연말쯤 되면 국제 그 여객 터미널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 되면 이제 각종 해외 크루즈 유치라든가 컨테이너선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그렇죠. 사실은 각종 그 해외 물동량들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오느냐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30년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투포트 전략의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 동해안 5개 시군과 올해 이제 선도 정책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여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지역별로 당면 현안들이 나왔는데, 자,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 포항부터 좀 보시죠. 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포스코 중심의 철강 일변도로 사실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포항시 중심으로 해서 경북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분야에 네.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특화단지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곧 그 특화단지 지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 사업을 저희들이 예타 사업을 또 신청을 해서 예. 작년에 1년 동안 한국 그 재정연구원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발표를 안 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 저희들은 이제 이 예타를 통과할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게 이루어지면 2차 전지 분야뿐만 아니라 이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새로운 어떤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들을 집적을 해서 연료 전지의 어떤 새로운 메카로서 포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호미반도 네. 있지 않습니까? 호미반도가 정말 해양 자원을 보고 그렇죠. 깨끗하고 잘 가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우리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저희들 예타를 이제 대상 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KDI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2주 전에 KDI 실사들이 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갔는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이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네. 잘 준비를 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이 국가해양정원이 이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게 되면 한 2천억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깨끗한 자원과 또 이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체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 이런 어떤 좋은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천에 있는 국가 정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정원은 지금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태화강과 네. 순천에 습지 쪽이니까. 그렇죠. 예. 있고
요거는 이제 그 국가정원하고 좀 다르게 아, 예. 해양생태공원인데 요걸 줄여서 해양정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양정원, 예. 예, 거기서 보면 이제 충남에 예. 가로림만이 우리보다 먼저 예비 타락성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나 경북도의 뭐 주민들은 그렇게 이제 호미반도에 국가해양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비슷한 시점에 이게 영일만 대교까지 이어지면 네, 정말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차피 또 네. 경북도도 영일만 대교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KDI 오신 분들도 이 호미반도 그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영일반 대교로 이어지는 예, 지역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제 이 비용보다도 편익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굉장히 정신으로 잘 그런 나올 수 전략 속에 있겠죠. 그게 다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영덕과 울진, 영덕과 울진은 에너지 쪽이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영덕은 사실은 이제 그 전지 원전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사실은 그렇죠. 이제 탈원전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요. 네. 그 대신에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저희들이 그 국비를 들여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그 풍력 산업을 보면 한 20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네. 일부 발전기 풍력 발전기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파워링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또 연구 개발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우리가 영덕에서 하는 걸로 국비 사업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 사업도 땄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 이런 어떤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리파워링은 이 영덕에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영덕은 또 이 인근의 그 해상 풍력을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영덕이 풍력을 리파워링하고 해상 풍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또 이 인력 양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융합 산업을 단지를 조성을 하고요. 특히 한 가지 좀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네. 영덕이 이제 수산 가공 산업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가공 산업을 스마트화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나의 집적지를 만들어서 네. 단지화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확한 명칭이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 단지 조성 사업인데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 단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예. 이 공모를 저희 신청을 해서 1차 발표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영덕 쪽에 어떤 가공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많은 그 우리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네. 들어와서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시제품 생산도 하고 실정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브랜드도 공동으로 해서 수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셋 그 기업 지원할 예, 수 예.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 영덕으로서는 아주 좋은 예. 계기가 될 거고요. 예.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큰 산불이 났죠. 울진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14,000헥타르를 이제 소실을 됐는데 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산림 대전환 차원에서 우리 이 해양 본청의 산림국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동해안 쪽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풍력 발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에 거의 한 94기 정도의 풍력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공공주도로 하되 지역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영덕 뿐만 아니라 울진에서도 풍력이 어떤 새로운 메카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영덕 울진은 거의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경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에 집중된 원전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울진과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전 클러스터 네. 이게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원자력 르네상스 맞습니다. 시대도 개막도 선포도 하셨고요. 네. 요 얘기를 원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확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25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7기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아니죠. 지금 보자. 12기가 예, 12개 12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전체적인 발전량으로 보면 우리가 15% 우리나라 15%의 전기를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데 앞으로 원전은 대형보다도 예. 소형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소위 말하는 SMR이라고 예. 소형 모듈 모듈. 원자로 예. 이런 개발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형보다도 이제 대형 어떤 선박이나 네. 선박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원자로를 이용한 선박에 운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일정한 어떤 그 고립된 조그마한 도시에 이 조그마한 원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적어지고 효율도 높아지는 이라는 게 이제 SMR인데 이 SMR 연구 개발 사업이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경주 간포단지에서 네.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거의 한 7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이런 어떤 그 이 R&D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기업들 유치를 하고 시제품 생산 사업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그 이 산자부 회의에서 네. 국가 산단 후보지가 15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15개 중에서 우리 경북이 3개가 됐는데 네. 그 2개가 원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SMR 산단 국가단지가 46만 평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네. 여기도 4천억이 이제 투자를 돼서 그 산단 전체 기반 산업이 결정이 되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울진도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국가 산단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수소가 사실 어떤 경제성이 지금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는데 원전의 유유절기를 이용하면 기존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수소 생산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울진에 원자력을 활용한 정정수소 요 산단이 조성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 4천 정도 투자되고 또 40만 평 이상의 이 산단이 조성이 되면 관리했던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경주와 울진에 새로운 어떤 그 이 원전의 르네상스가 현실화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원자력 발전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소규모 모듈 이런 그 어떤 생태계가 다시 조금 바뀐다고 확장성 있게 바뀐다면 그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관련 연관 산업들도 굉장히 좀 확장성을 갖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소부장 산업이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연관 산업이 오히려 기존의 어떤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그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북 동해안 역할이 좀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밌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동해안의 해양 안반수를 최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저는 이 해양 안반수를 인도네시아에 굳이 그쪽에도 바다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해안을 끼고 있는 쪽에 연구기관에서 다는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또 가능성 있는 지역의 천공을 이제 뚫었습니다. 뚫어서 보통 뚫는 데 보면 한 1,500m까지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뚫은 어떤 이 안반수가 먹을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는데 제주도와 울진에 천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울진의 그 환동해 산업연구원 그 바로 뒤편입니다. 그게 두 공을 뚫었는데 그 물이 이 일반 안반수와 다르게 또 이 바닷물과 연결되는 어떤 그 안반수니까 이 해양 안반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지하수라고도 합니다. 염지하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그 심층수가 좋다 그러잖아요. 해양 심층수보다도 미네랄이 더 풍부하고 또 온도도 보니까 17도에서 19도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온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1,500m 그 안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 세균이나 중금속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굉장히 깨끗하다. 이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환동해 연구원에 입주했는 기업이 그걸 상품화했습니다. 그 상품화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팔았는데 그 500ml 한 병이 5,000원으로 팝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먹는 생수보다 10배의 가격.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4만 병 그래서 2억을 팔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FDI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 수출까지 지금 다 국제 동의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런 해양 안반수 이걸 좀 뭐라 될까요? 이걸 산업화한 곳이 전 세계 또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주도가 그거를 이제 좀 활용을 했는데 제주도는 또 이 현무암 중심이고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화강암 중심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아무래도 이 염분이 있는 어떤 지하수에 대한 어떤 이 그러는 역할들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그 제주도보다 더 좋은 물이라서 앞으로 더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진출을 할 정도면은 이건 정말 좋은 성장 동력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저도 뭐 최근에 독도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
뭐 독도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울릉에서는 올해 섬의 날 행사가 네. 있고요. 또 독도는 또 우리가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환동의 본부에서도 울릉과 독도를 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섬발전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지역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 네 번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울릉도 독도 원래 묶어서 8월 8일 이제 섬의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념식도 하시고 네. 또 이 학술 대회도 하시고 또 부대 행사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럼요. 앞으로 울릉도 독도가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 알려지고요. 이게 이제 섬의 행사, 섬의 날을 만드는 이유가 네. 이 우리나라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섬도 이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아주 조화된 어떤 그런 개발을 해야 되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울릉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릉공항이 예. 2026년도에 개항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행사 관련해서 이 홍보 효과가 또 있어서 네. 앞으로 그 이 울릉공원이 개항이 될 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또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는 취지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어떤 자료 속에서 네.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고서적, 고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요. 국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고유한 영토에 대한 개념들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또 하고 마침 또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독도 또 관할 지자체니까 네, 그만큼의 그렇죠. 또 어깨가 더 무겁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기조가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잘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올해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경북도가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예. 언급한 지역별 현안하고도 좀 중복될 수가 있겠지만 네. 자, 아까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 우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어촌 수산 분야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주 여건을 위한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군요. 예,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요. 사실은 보면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적전이 부족해지고 또 사실 어떤 건 이제 이 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계 어업인들이 많이 또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업이 정말 존폐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두 가지 방향을 나갑니다. 첫째는 어족자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각종 지어를 방류를 잘 하고요. 네. 그리고 각종 이 지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초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어족자원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또 주민 스스로가 관리를 해서 남획이나 이런 걸 안 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청년들이 네. 어업에 맞습니다. 많이 좀 종사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마린보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마린보이 붙였습니다. 프로젝트, 예. 그래서 도시에 있거나 아니면 또 이 어촌에서 있다가 떠난 그런 어떤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네. 아버지의 가업을 잇거나 아니면 여타 네. 새로운 어떤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왕에 한 100척 정도를 네. 저희들이 이제 이 고령화돼서 쉬고 있는 배를 임대를 해서 네.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저리로 다시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어업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 고령화를 대체할 수 있는 청년들을 통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 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 가지고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앞으로 5년간 한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의항 개발 사업을 합니다. 네. 각종 의항이 굉장히 낙후화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활 인프라 또 경제적인 인프라를 개선을 해서 외지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또 어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원래
국가적으로 65개의 이게 어촌 의항이 뉴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촌 뉴딜 사업은 이제 아, 그전 땅이, 정권이었고요. 예, 예. 또 이게 바뀌어서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입니다. 신활력 증진 사업.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5개 중에서 우리가 9개가 선정이 돼서 네. 향후 3년간 900억이 투자됩니다. 야. 예, 그래서 어촌에 대한 새로운 활력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수산업 분야 또 어쩌 어민들의 뭐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이 어려워진 부분들을 좀 힘이 좀 날 수 있도록 좀 네. 다독였으면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포항 장기천에 네, 어린 연어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저도 뭐 고향이 포항이지만 네. 장기천에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일이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마침 또 그 장기 쪽에 장기면 쪽에 수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네. 를 조사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방금 아까 영덕 스마트 수산 가공 어떤 종합 단지가 들었고 자꾸 이제 수산 분야에도 스마트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스마트 양식은 뭡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연어를 매년 저희들이 한 100만 마리 정도를 방류를 하는데 올해는 한 90만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포항의 장기천에 10만 마리, 네. 또 왕피천. 왕피천에 70만 마리, 네. 또 나머지 10만 마리는 이제 50천 영덕 50천에 예. 했는데요. 그 이런 연어가 방류를 함으로써 한 3년 4년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네, 예.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어의 양식을 저희들이 이 수산자원기술연구소에서 네. 완전 전과정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전과정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남부터 시작해서 예. 성체가 될 때까지 그 양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항의 그 간포 예. 거기에 양식 클러스터 예.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예. 대단위로 양식할 수 있는 예,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예. 여기 한 4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후 단지도 개발을 해서 네. 거기서 바로 이 연애에 대한 어떤 양식과 성장과 거기에 또 가공과 수출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 클러스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순하게 양식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양식 산업을 이렇게 산업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어에 주목한다는 건 그만큼 연어가 전 세계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작년 말 기준으로 봐서 전 세계적인 연어의 어떤 그 시장 규모가 40조 원이라 그러거든요. 야. 그리고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한 7천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30% 이상 증가한다는데 이제 늘어나고 의미가 있는 있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우리 어린애들 보면 일반적으로 회는 안 먹더라도 연어라든가 예. 또 참치회는 또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한테도 이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어에 대한 양식이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자, 시간이 좀 있군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수산업 분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동해안 어민들 특히 이제 수산업 이제 종사자들 그리고 또 관련 물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 소비자들 네. 지금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거든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일본 측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알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문 역할인 경북 동해안도 이게 좀 세심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중앙군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네. 해양수산부와 각종 그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TF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네. 매일매일 이런 일본 동향이라든가 또 국내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현 중심으로 해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은 아예 우리나라에 수입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고 네. 또 국내 그 해역 방사능 이 장소를 특정을 해서 한 86군데 지점을 찍어서 네. 방사능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직 방류가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큰 이 방사능의 어떤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TF팀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1, 2년 전부터 네.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사능 그 검사 장비도 예. 기존에 이제 우리 포항 여기 어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영덕, 울진, 울릉까지 이 4개 지역으로 더 넓혀서 그렇죠. 방사능 검사를 하고요. 그렇게 또 방사능 장비도 4대 더 충원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발표를 했는데 예. 앞으로는 매월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 앱을 개발합니다.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산물의 어떤 그런 방사능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그 정보들을 신속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 방사능이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은 하겠지만 혹시나 방사능이 없는데도 이 방사능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그게 제일 무섭죠. 이 수산물의 어떤 소비가 감소한다면 이게 안 되니까 네. 이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수산물뿐만 아니고 이 먹거리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신뢰도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어떻게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도 그런 뭐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계속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시간이 좀 준비된 시간들이 거의 다 됐는데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도 물론 다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물가가 또 높고 연료비도 높고 네. 이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본부장님 보시면 뭐 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 또 한편으로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경북도 환동의 지역 본부의 어떤 역할이라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요 얘기도 좀 해주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업 대전환과 어업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음. 아까 어업 대전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려운 수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정말 우리 이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지금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고 또 지역에 의장을 또 잘 키워 나가서 정말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 힘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그런 의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그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대전환은 지금 이제 원전 중심으로 있던 것을 아까 말씀하신 SMR이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 또 풍력, 해상 풍력 이런 쪽의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과 어떤 산업화 또 그 연관 산업을 일으켜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살고 또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힘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가 올해 핵심 뭐 전략적으로 꺼냈던 카드가 농업 대전환인데 경북도에는 진짜 농업 대전환과 플러스 또 어업 대전환도 같이 좀 제대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방송을 지켜보시는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지금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떤 그 미래 전략들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경북동해안 주민으로서 우리 환동해 본부가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하는데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뭐 각오 한 말씀 이렇게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4만 부를 앞두고 있는데 4만 불이 되려 그러면 지방이 살아야 되고 지방 중심의 어떤 새로운 활력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방 역할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환동의 지역 본부가 또 우리 경북의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환동의 지역 본부 공무만의 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라든가 지역 그 대학 또 각종 연구기관의 전문가분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채택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환동의 5개 시군입니다만은 우리 경북도민의 적극적인 어떤 협조와 또 함께 동참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양 산업은 치유를 넘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죠.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그 지방시대에 가공할 만한 동력으로 동해와 경북 동해안이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장혁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